자, 이 시간에는 매출 매입 유형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출 매입 유형 코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있어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함에 있어서 뭐 기간 뭐 선택하시면 여기서 이제 입력할 때 여기 유형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이에요. 이게 유형이라는 것은 과세냐 과세냐 아니면 뭐 영세냐 이런 것도 있지만 매출이냐 매입이냐 이게 과세면은 빨간색으로 매출돼 있고 과세지만 똑같은 과세지만 파란색은 매입 과세인 경우고 이렇게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가세 유형을 아래 하단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매출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매출에 관련된 것들은 11번부터 24번까지 구분해 놨고 매입에 관련된 것들은 51번부터 62번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보면은 뭐 유형 탭 뭐 활용 방법도 있지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탭 화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뭐 탭 화면에서도 뭐 설정해가지고 매출 뭐 현과 매출 과세 이렇게 구분할 수 보다 이제 편리하게 여기 이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탭들이 지금 매출 3개, 뭐 매입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산세 의제로 있는 건 있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편집게 여기 탭 화면 설정해서 간편집게 옆에 있는 이 역수로 된 화살표 누르면은 여기 탭 화면 설정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는 뭐 이제 전체 입력, 두 번째 줄에는 뭐 전자 입력 이렇게 세 번째 줄은 매출인데 매출 첫 번째, 매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매출 매입을 3개씩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출 과세, 매출 카과, 매출 수출인데 제가 선택해서 그냥 매출 수출로 안 하고 여기서 뭐 매출 뭐 영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과 말고 영세로 해서 확인해 놓으면은 여기 매출 중에서 세 번째 탭에 매출 영세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영세 중에서 매출 영세는 이것만 딱 따로 볼 수 있게 해놨죠. 과세 중에서는 매출 과세로, 그다음에 매출 카과는 카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게 설정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게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편집게 옆에 있는 이 역순화된 그 화살표를 눌러서 탭 화면 설정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또 해드리고 여기 있는 유형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유형은 어떻게 했어요? 유형은 책을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넘기시면은 매출 유형 이제 매출만 따로 떼서 보십시다. 11번부터 24번까지 14가지가 있는데 이게 매출 자료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면은 11번 과세는 과세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과세도 뭐 영세율과 뭐 10%가 두 개, 세율 종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세 사업자는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 매출을 사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예요. 영세율이니까 뭐 면세 사업자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데 영세율일 경우에는 앞에 첫 번째 11번에 있는 과세의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세는 과세인데 영해세율이 적용되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서 영세율이려면 국내에 거래되는 영세율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내국 신용장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으로 수출될 제품에 대한 국내 구입용이나 구매 확인서, 상대방이 구입사를 밝힌 거에 대한 내국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차피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인 경우에는 우리가 납품한 업체가, 이게 매출처니까 납품 업체가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수출할 거기 때문에, 수출하면은 세금과 부가세를 0이 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어느 나라에서 부과할 것인가 할 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하는 게,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자라고 하는 게 수출한 나라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인데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수출하면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반면에 부가세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하에, 그러고 부가세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하니까 안 붙여서 팔면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나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출에서는 영해세율을, 세금을, 부가세를 효과를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세율이지만 과세사업자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부가세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치로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여기 수입 있잖아. 수입하는 나중에 매입에서 수입이 있거든요. 수입에서 수입하는 세관장이 발행한 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입은 세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불법적인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루트로 통해서 하는 것만 다루는 거니까 세관을 통해서 오니까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해세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국내 거래 분야도 어차피 수출될 거니까 영세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과세를 적용했다가 또 다시 환급받고 다시 또 뭐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부가세만큼 묶여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요.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2번 영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13번의 면세는 면세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제한화 영역이 면세에 관련된 거예요. 면세 관한 매출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한 면세 관련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13번 면세가 되는 거고 14번 건별은 무증빙이라는 거죠. 정기영수증 미발행분 과세 매출. 그러니까 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건당 10만 원 미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별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간주 공급의 경우. 간주 공급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인데 그중에 간주 공급은 네가 있죠. 자계사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전재화 중에서 뭐다?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한테 증여하는 거죠. 한번 써보시라고. 그다음에 아까 개인적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근데 옛날에는 다 합쳐가지고 뭐 경조사나 뭐 이런 거 합쳐가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개정된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경조사와 그다음에 뭐 명제나 이런 거 따로 구분해가지고 10만 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걸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을 해서 건별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도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 본다는 거지 실제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별 14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간이의 경우는 간이과세자 매출은 간이에다가 15번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가액과 공급 대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라고 해서 간이과세로 매출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수출의 경우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채와 기타 영세율 적용 매출의 경우에 우리가 아까 수출 시적 명세서 작성할 때 그 경우에 16번 수출이 돼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전에 이 수출 시적 명세서를 통해서 이 먼저 작성하고 역으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역으로 발행해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한다? 이게 수출로 16번 수출로 기재된다. 같은 수출이고 영세율이지만 위에 있는 12번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고 16번은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는 것이죠.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돼요. 왜냐하면 외국에다가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뭐 하겠어요? 받아도 한글을 읽을 수가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영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되니까 수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번에 카드가 있는데 17번은 카과는 매출인데 카드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매출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 과세 매출인 경우는 카과로 카면은 면세 재환화 영역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경우는 카면으로 영세율인데 영세율을 결제를 카드로 받았다. 이 경우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 경우 여기 카면은 카형은 세 가지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카드 매출 전표 발행분인데 영세율 매출인 경우에는 카형이 되겠죠. 20번에 이제 면건이 있는데 면건은 면세 건별이에요. 여기 14번의 건별은 과세 건별인 거에 반해서 20번은 면세 건별은
면세인데 건별로 발행된 경우, 말하자면 이제 증빙이 없는데 이런 경우 이제 그 면세인 회사가 병원이나 그러니까 과세 매출이 없는 병원이랄지 그러니까 그 진료 항목 중에 그러니까 진료비는 면세 항목이잖아요. 진료비는 조제나 이런 것들 약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 그냥 현금으로 금액이 뭐 얼마 안 된 경우 있잖아요. 뭐 가서 뭐 병원 갔는데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니까 본인 부담금 3,800원이에요 했는데 3,800원 같은 경우에 그냥 건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면세니까 면세 건별이 되겠죠. 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면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학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학원 수강료 규정이 10만 원 건별 10만 원을 거의 대부분 초과해요. 교육부에 신고한 내역 보면은 뭐 건별로 뭐 수학 뭐 단과라고 한 단과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습 학원인 경우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도 면권을 입력하는 경우는 뭐 거의 드물어요. 뭐 의원 정도, 병원 정도 돼야지 면권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 그다음에 27번에 있는 뭐 전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매출의 경우에 전자화폐로 한 경우에는 전자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2, 23, 24번에 있는 현과는 아까 이 카면, 카형이 있는 것처럼 현과, 현면, 현형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요. 우리가 현금으로 받고 정규 증빙인 현금 영수증을 끊어준 경우에 과세 매출이면 현과, 면세 매출이면 현면, 영세 매출이면 현영 이렇게 해서 이 유형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입 비용 역시 그 상계 같이 연관져서 설명해 드릴게요. 51번부터 62번까지 있는데 51번 과세 경우는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발행한 경우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과세 세금 10%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예요. 61번 과세 보시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율 10%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에요. 세금 계산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50원 영세의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수출할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신용장을 바탕으로 해서 내국 신용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라고 공급받은 경우랄지, 우리가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공급받은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분인 경우에 52번 영세 되겠습니다. 53번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받은 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면세 관련해서 우리가 뭐 화분을 뭐 구입해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면세니까 면세 관련해서 계산서 수취한 분에 대해서는 면세 53번을 하시면 되겠고, 54번 불공이 있는데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뭐 어디 절에 가서 하는 드리는 불공이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불공제는 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되는 사유를 아까 봤듯이 뭐 1번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9번에 있는 뭐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까지 그런 사유를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를 적어줘야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 작성할 때 내용이 불러오게 되니까 불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뒤에 부과돼서 이 불공제 사유까지 적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5번 수입의 경우에는 재화 수입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그러니까 대부분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세관장이 발급하게 돼 있어. 뭐 인천 통해서 하면 인천 세관장이, 뭐 부산이면 부산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되겠습니다. 왜? 소비지급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입이 왜 되겠어요?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서 재화가 수입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56번에 금전이 있는데 금전은 뭐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코드 체계를 이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없애버리면 다른 데 코드 체계하고 틀어지니까 남겨놓긴 했습니다. 56번에 참고하시고, 57번에 카과, 58번에 카면, 59번에 카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매입했는데 과세 부분이면 카과고, 면세 매입이면 카면이고, 영세율 매입분이면 카영이고 이렇게 된 거고, 면권은 무증빙으로 면세 건별로 우리가 매입했는데 면세 건별이니까 사실은
여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입세 공제받을 때만 쓰기 때문에 매입매입 전표 자체가 이 매입매입 전표 자체가 입력 자체가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무증빙인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면건을 입력하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 매입세 공제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과 현면은 마찬가지로 현과는 현금 영수증으로 과세 매입될 뿐, 현면은 과세 면세 매입으로 현금 영수증 매입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명세가 있기 때문에 작성해 주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 뭐 수치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내역이 이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 이 내역이 이제 신고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살펴보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관 부가세 신고서 이 매출 부분을 오려서 보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세무관 발급분 11번의 과세 11번 과세는 여기에 세무관 발급분에 그다음에 이 매입자 발행 세무관서는 이제 매입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경우에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발행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카과 전자 현과인 경우에 17번, 21번, 22번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여기에 불러와지는 거고 그 외에는 기타, 과세인데 기타다라고 한다면 건별로 영세인데 세무관 발행분은 12번 영세로 영세로 기타는 뭐가 있어요? 수출이 있고 카형이 있고 현형이 있을 거 아니야. 수출을 했거나 직접 수출 명세가 있거나 아니면 수출했는데 카드로 결제한 거거나 영세인데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경우나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에 대한 공급이랄지 이런 경우에 외교관들이 국내에서 뭐 용역이나 이런 걸 제공받고 하는 경우에 카드로 결제하면 카형이 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영세율 기타 매출에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 명세 수출 명세 상단에 한 줄로 기입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및 신고서의 면세 사업 수익 금액 부분에 반영되는 유형에서 그러니까 후면에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 뒷면이죠.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부가세 뭐 신고서에서 예를 들어 그냥 하나 보면은 하나 작성해 보면은 여기 과표명세에 보면 과표명세 뒤에 이렇게 계산서 수치, 계산서 발급, 계산 수치 금액이 여기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지금 프로그램이니까 따로 띄어서 보여드리는 거지. 이 신고서로 따지면 신고서 2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계산서 발급 금액과 수치 금액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려고 설명해드렸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신고서와 연관관계 해가지고 부속 서류 쭉 서 있어요. 가지고 11번부터 24번까지는 부속 서류 반영 내역. 그다음에 매입 유형 역시도 이제 여기 반영된 거 살펴보시고 매입 51번부터 되어 있는 이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분만 잘라서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신고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보시면 여기 방금 전에는 여기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잘라서 한 거고 두 번째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어떻다? 여기 있는 매입세액 중에 10번부터 17번까지 그러니까 하단까지 잘라가지고 오래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신고서 양식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17번까지 나와 있네요. 보면 일반 매입은 과세, 영세, 불공, 수입 왜냐하면 다 이게 세무기한서 수치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치분 중에 일반 매입 있고 고정산 매입으로 있고 이 세무기한서 받은 것들이에요. 뭐 영세율 세무기한서건 이 뭐 과세 10% 과세분이건 상관없이 세무기한서 받았던 건 무조건 세액이 불공제 되더라도 여기다가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카과나 현과로,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의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 공제하고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 공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할 때 57번 카과나 61번 현과로 매입한 경우에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작성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여기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 이 14번 동일하게 옆에 이게 오른쪽이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에 14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줄로 표시되지만 신고서 앞면에는 뒷면에는 이게 고정사 일반 매입인지 고정사 매입인지 의제 매입세액인지 재활용 폐자원인지 이런 거 내역을 꼭 쭉 구분해서 입력해 놓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작성돼야지 여기 앞에 부분으로 불러와집니다. 자, 그런 내역들이 반영돼서 신고서와 연관관계에서 쭉 나와 있으니까 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매출 매입의 유형에 대해서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